여러분,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소건설사들이 여러분 줄도산이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어놨는데도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나서 또 망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아니라 침체가 위기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22년 1분기 말 기준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에 돈을 빌린다.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뜻인데 연체율이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PF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19년 말만 하더라도요 1.3%의 PF 연체율이었습니다. 2020년 말에 3.4%로 올라가더니 2021년 말에는 3.7%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 1분기 말 현재 1%가 올라갔습니다. 4.7%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년 만에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을 보면 1년 만에 늘어난 게 0.4% 늘어났는데 지금 2021년 말부터 3개월 만에 1분기 말이니까 3개월 만에 1%가 올라갔습니다. 연체율이 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이 진짜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소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저는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PF의 연체율이 세지니까 이제는요 모든 증권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저축은행이나 부동산을 달리 보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말입니다. 증권사들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요. 중소건설사에 돈을 내준 PF 대출에 대해서 깐깐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이제 대출마저 PF 대출마저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부지는 사놓고 특파기 공사가 이미 들어갔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야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건설사의 줄도산 이야기가 지금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PF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말에 2조 6,03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분기 말 보세요. 4조 1,761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배는 안 되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2017년 말 대비해 보면 1조 3천억 이상 많잖아요. 그죠? 1조 3천억 이상.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PF 대출해 준 사람들도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상을 하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분양이라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분양이 잘 안 돼요. 대형 건설업체들은 큰 공사를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소건설사들은 사실 건물 하나 짓고 건물 또 하나 짓고 많아봤자 크게 짓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한 현장만 이게 무너져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너무 빠르게 늡니다. 1년 만에 미분양 늘은 거 보세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면 2021년 7월 말에는 15,198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만 가구가 넘습니다. 31,284가구예요. 대구 쪽으로 옮겨보면 더 심각하죠. 대구의 미분양은 작년 7월 말에 1,148가구였는데 지금 2022년 7월 말에는 7,523가구예요. 그러면 건물 지은 중소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충분히 중소건설업체들이 줄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특히 말입니다. 대구는요.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쉽게 말하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행사가 돈이 없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못했어요. 다행히 시공사가 여기에는 좀 큰 회사라서 시공사가 돈을 대주면서 일단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공사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짓는 건설 회사가 작은 회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미분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건설 공사비까지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138.3이었어요. 건설 공사비 지수가.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0포인트가 올라서 147.9포인트나 됐습니다. 147.9. 그러면 여러분 공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사하는데 돈을 대출받기도 힘든데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더 두려움으로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또 착공되거나 이래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전국의 주택 착공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1년 사이에 16.8%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에 말입니다. 전국에 2021년 7월에는요 31만 937가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7월까지 보면 올해는요 22만 3082가구예요. 더 문제는 여러분 7월로 가면서요 이 증감률이 감소율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작년 7월에는요 4만 1648가구였던 것이 올해 7월에는 3만 4633가구. 이게 감소율이 28.3%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 단가가 올라가니까 착공을 좀 뒤로 미루는 데도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요.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망하고 있다. 도산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추석 이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보세요. 전국에서는 16만 2,893가구입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1,604가구입니다.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까요? 요즘 분양시장 굉장히 얼어붙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분양 받으려고 줄을 섰다면 요즘은요, 이게 1순위 청약에서도 지금 쉽게 말하면 미분양이 나온다는 얘기. 물론 좋은 지역은 다르지만 좋지 않은 지역은요, 실제 미분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중소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건설사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주로 짓는 곳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업을 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크게 한 채를 짓는 와중에 이게 PF가 안 되고 또 건설 단가는 올라가고 또 미분양까지 나게 되면 최악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호황기에는 얼마든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에는요, 이게 오히려 중소건설사까지 더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요, 중소건설사들이 돈을 어디서 빌렸을까요? 중소건설사들이 돈을 빌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하는데 주로 증권사들, 그죠? 또 저축은행들, 쉽게 말하면 1금융권보다가 증권사나 혹은 저축은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2금융권에 더 많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노출된 금액만 29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9조. 29조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중소건설사들이 만약 말입니다. 미분양이 심각하게 나게 되면 이게 건설사들의 부도도 심각하지만 2차 피해, 금융위기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PF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지금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상보다가 시장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보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게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저는 조정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정책도 무조건 이제 잡자, 물가를 잡자는 식으로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잡자 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정부가 굉장히 정책을 잘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모든 게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